71세 남편을 대신 사랑해달라는 아내.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부탁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 남편 대신 좀 만나주세요.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 표정이요. 웃고 있는 얼굴인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.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. 이혼도 아니고 사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.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. 오히려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꼈죠.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요.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. 조용한 집, 아무도 없는 식탁, 혼자 보는 TV.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이었습니다.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. 항상 단정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가정의 아내 같은 분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. 차 한잔 하실래요?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카페에 앉았는데 그분이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물었죠. 사모님, 무슨 일 있으세요?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.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.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남편 사업 얘긴가, 건강 문제인가.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. 남편이요,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순간 부부 사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말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죠. 일주일에 12번이에요.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71세 남편 일주일에 12번.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.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좋았어요. 남편이 저를 사랑해준다고 느꼈으니까. 근데 이제는 무서워요.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. 무서워요. 여러분, 부부 사이의 문제라는 게요. 밖에서는 절대 모릅니다.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. 사모님은 계속 말했습니다. 42년을 같이 살았어요. 이제 좀 편해지고 싶어요.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.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그 눈빛 지금 생각해도 잊히질 않습니다. 제 남편 대신 좀 만나주세요.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. 제가 감당이 안 돼요.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. 그냥 너무 강한 거예요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?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.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 이제 좀 살고 싶어요. 그 말이요.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. 정말 지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.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. 제 안에서 외로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10년 동안 아무도 없던 제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.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도 그 유혹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. 며칠 후 그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생각해 보셨어요? 그 메시지를 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. 여러분, 사람은요.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외로울 때.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여러분,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?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.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욕망,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관계.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 부탁을 받아들인 순간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여러분, 결국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. 그날 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릅니다. 이건 아니야.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. 머리로는 수십 번을 되뇌었는데
마지막에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. 외로움. 10년 동안 아무도 없던 제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.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. 한번 만나볼게요.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요. 손이 떨리더라고요. 이게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. 며칠 뒤 사모님이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. 편하게 얘기만 하세요. 그렇게 말하셨지만 그 자리 공기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. 처음 만난 그 남편 생각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. 아니 오히려 더 놀라웠던 건 참 점잖은 분이구나.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하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 사람이라고?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. 많이 부담스러우시죠?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저도 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. 그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. 그날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. 그런데요.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그날 이후로 그분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. 이상하죠?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외로운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, 사람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.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.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습니다.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42년 결혼 생활.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.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. 그 말이요.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 상황. 그런데 모두가 힘든 상황.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건 멈춰야 하는 일일까요?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도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. 그 순간 이상하게도 행복보다 먼저 든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.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것.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는다는 것.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. 어느 날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그 목소리.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.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. 알게 되신 걸까?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말.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관계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. 그리고 그 희생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걸.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. 사모님의 그 전화 이후로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. 그 시간이요.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. 알고 계신 걸까?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걸까? 머릿속이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. 사모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잠깐 뵐 수 있을까요? 그 한 문장.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. 사모님 그리고 그 남편. 그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.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천천히 다가가 앉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.
정말 숨이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먼저 입을 연 건 사모님이었습니다.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. 그 말. 조용했지만 너무 단호했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저에게 사과를 한다고요? 그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. 제가 욕심이었습니다.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사모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.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. 제가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. 그 말이요.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. 그날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더 무서운 건요. 아무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저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진 느낌. 결국 사모님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.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가요. 그 말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. 이 관계 없던 일로 하자. 그 뜻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그 두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.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.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. 두 사람 이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대신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더군요. 같은 집이지만 서로 다른 삶처럼. 그리고 그 남편은 많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. 저는요,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.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강한지,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채운 온기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. 여러분,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. 외로움 때문에 한 선택은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남긴다. 그때 그 선택.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후회합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다음에는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